오늘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9,3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락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비트코인에 관한 트윗을 남기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었습니다. 지금도 퍼지고 있고요. 이제 답글만 한 13,000여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 고질병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움질을 한다라거나 사칭한다라거나 스캠들이 판치는 세상인데, 이 JK 롤링이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한번 트위터가 난리가 나 있더라. 사람들이 내 트윗에 대해서 이제 답글을 달면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가 하면 가짜 JK 롤링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사칭을 하는 등 정말 난장판이다. 당신들의 토요일 아침은 어떤가? 나의 토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최소한 트위터는 이제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이제 벌집을 쑤셔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레즈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K 롤링을 사칭한 이 트위터 계정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 크립토 비트로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JK 롤링으로 바꾼 다음에 바이낸스의 CEO인 CG가 JK 롤링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두고, 이 자식은 뭐지? 이 자식 왜 이렇게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는 거야? 변태 같은 녀석이야 라고 CG를 조롱한 듯한 그런 트윗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해리포터의 새로운 시리즈를 써 내려가듯이 해리포터와 슈퍼떡상이라는 주제로 또 파트 1까지 이렇게 써 내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야 장난으로 한 거니까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겠는데요. 심각하게 사기를 치는 놈들이 나올까봐 그런 점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 또 한 가지 농담을 던지게 되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 사진을 갖다 붙이면서 긴급 속보, 해리포터 원작을 쓴 사람은 사실 나다. 내가 사실 진정한 JK 롤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또 비웃는 그런 짤을 이 찰리 슈렘이 게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JK 롤링의 트윗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답글을 달아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는 JK 롤링에게 비록 정부의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화폐를 발행하며 인터넷 머니인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지만은 그것은 거의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0.25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 라면서 제 트윗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정말 수많은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스타인 NBA 브루클린 네츠 가드인 스펜서 딘위디가 후원 모금 운동을 하면서 목표 모금액 2,625 비트코인까지 이제 달성하게 된다면은 팬들이 선택한 팀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2,600개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고래가 되고 싶은 NBA 선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ATM 수요가 2월 이후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미디어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은 어떻게 보면 또 거대한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나 캐피탈의 도비완 씨, 최근에 트윗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자, 플러스 토큰 엄청난 사기극이었었죠. 아직까지도 그 충격파가 가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 플러스 토큰 규모의 사기 프로젝트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워우 토큰이라고 하는데 WO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대략 10억 달러 상당의 이제 암호화폐들을 사기를 쳐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워우 토큰에 가입된 사용자의 숫자들은 71만 5,249명. 피해액으로 보자면은 비트코인 46,000개, 200만 개 상당의 이더리움, 29만 2,000개의 라이트코인, 5만 6,000개의 비트코인 캐시, 68만 4,000개의 이오스,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10억 달러 상당. 지금 관련 뉴스가 중국 전역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워우 토큰의 중요 사기꾼,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은 바로 플러스 토큰의 그 인물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프로젝트 두 개를 해가지고 헤쳐먹었다라는 소리죠.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인간이네요.
플러스 토큰에 이어서 워우 토큰까지 중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기 프로젝트가 2개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스타버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냥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부터 꽤 좋지 않은 영향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반중 감정들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반중 감정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사기꾼들 손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기꾼들 손에 있는지 아니면은 중국 정부에서 뺏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시장으로 또 던져지게 되면은 큰 파장이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때는 지금 현재 미국 부양책도 한번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미국 하원에서 3,700조 원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죠. 이제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또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는 다시 한번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미국 경제가 죽어간다. 연준은 정말 무능력하다. 이 다음으로 그들은 수조 달러를 써가지고 연금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 내가 봤을 때 금은 앞으로 1년 안에 3,000달러, 은은 앞으로 5년 안에 40달러, 비트코인은 3년 안에 7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을 위해 기도하며 최악에 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모든 돈을 이러한 자산을 사는데 써버리면 안 되겠죠. 살아남으려면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빈치 J15이라는 사람인데요. 비트코인 오라클로 또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제발 비트코인을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비트코인은 크게 떡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차트도 굉장히 잘 보는 편이고 텔레그램 그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되는데 자기와 자기 와이프는 이제 상의를 했는데 오히려 본인보다 와이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기를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자. 그래서 이 사람의 큰 집을 부동산에 내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약간 긴장이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많은 질타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자산에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있고 금이나 현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자산의 등락을 이제 보면서 사이클을 확인을 하면서 금이 비쌀 때는 금을 팔아가지고 집을 사고 집이 비쌀 때는 집을 팔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금을 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 한 채로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은 뭐 30채까지 늘린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몰빵을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지금 고점이고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다음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비트코인에 넣어서 불리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절대로 이것은 초보자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래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쪽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역시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름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가오게 될 불장이 마지막 슈퍼사이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후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기는 오게 될 수 있으나 이번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막 100배 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마지막 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 분석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해요. 약세 쪽으로 일단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좀 희말맹이가 없어지면서 8,000불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과 공유를 했었고 이렇게 마진 거래라든지 단타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투로 볼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고요. 그냥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이 로버트 키요사키와 비슷하게 다빈치 J15 역시 은이 가장 저평가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실물 은 있죠. 이것도 좀 사서 모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로 한 다빈치 J15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의 전망과 더불어 가지고 재밌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좀 분석 몇 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엄청난 적중률을 과시하고 있는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9,8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형 쐐기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빈치 J15도 그랬었지만 이 크립토비스트라는 분석가 역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이 엇갈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주말 같은 경우는 9,300불대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마진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롱이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76%, 비트맥스 74%, 바이낸스는 좀 많이 꺾여가지고 38%로 전체적으로는 롱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굵직굵직하고 재밌는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이 휴일에 들으시기에 적합한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즐거우셨다라면은 언제나 그렇다시피 토마토밭에 물을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광고주 방문을 따다다다닥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